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조사 발표하는 2024 한국 선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크림과 KWMA가 2020년부터 선교 현황 조사를 단일화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5번째 현황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조사에서도 한국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를 먼저 명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된 선교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228개 선교 단체가 있고 사역 대상국은 171개국이며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는 21,621명으로 나왔습니다. 선교 단체 소속 단기 선교사는 516명으로 집계되었고 타국적 선교사 한국 교회가 파송한 타국적의 외국 국적의 선교사는 986명으로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전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남녀 비율은 남자가 48% 정도가 되고 여자가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독신은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신 상황 가운데 여성 독신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서 연령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의 데이터가 정확한지 이렇게 들여다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 5년 동안 저희가 연령대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20대 이하, 그러니까 29세 이하와 30대, 40대, 50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 40대 여전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대 이하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30대 이하도 줄어들어서 30대 이하의 선교사가 지극히 좀 적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올해에도 신규 선교사로 젊은 선교사들이 추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평균 연령을 우리가 구해서 보면 거의 54세에 가깝습니다. 53.9세에 가깝고 53.9세로 나왔고 최근 3, 40대의 감소로 인해서 먼 20년이 아니라 조만간 10년여간의 선교 리더십 그리고 각 선교 영역에 있어서 핵심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은 1, 2차 베이비붐 시대가 19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55세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가 되면 인구가 또 급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라도 우리가 40대의 리더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선교의 핵심 인력에 참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0년 뒤에 리더십과 핵심 인력의 공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도 은퇴 선교사도 조금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한 4년 정도 200명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는 274명의 은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443명의 은퇴 선교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을 한 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은퇴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은퇴 선교사가 대부분 국내에 거주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지속하는 경우에 54.2%가 은퇴한 다음에도 선교 현장에 남아서 사역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62명은 400명 가운데 사역 지속과 중단에 대한 응답을 한 명수입니다. 이 명수 속에서 54%가 사역을 지속한다고 했고 지속할 경우에 72%는 해외에 거주하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단할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가질 때에는 국내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90%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역 중단 은퇴 선교사 이외에 사역 중단 선교사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중도 탈락, 어트리션이라고 해서 중도 탈락 선교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불명예스럽고 또 이렇게 비자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전부터 사역 중단 선교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사역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회원이 이렇게 그만 정지되는 그러한 사역 중단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서 빠져나가는 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가 대부분 1.5%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 1.7%를 유지했는데 2024년도에는 3%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각 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단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선교사 회원이 변동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빼더라도 1.6 이상의 선교 사역 중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3, 24년 이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될, 유의해야 될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사역 중단 요인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이전에 정의하던 선교사와 지금이 조금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파송교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때 소명 및 자질이 매우 컸어요. 특히나 면직이 88명이나 있었습니다. 면직은 사역을 이렇게 공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소명 및 자질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역 및 직업 변경 그리고 기타 사유에도 보면 6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회 전환, 한국 국내 목회로 전환, 해외에서도 목회 전환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국내 목회 전환이었습니다. 이 목회 전환이 4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비자발적 철수라든지 또 선교 저희 초창기 선교의 선교 단체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 이런 수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대별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역 중단을 하는데 연령대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가? 그러니까 40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 중단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부적응도 있었고 개인 사유도 30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목회 전환이 좀 있었어요. 이게 가장 높은 이유로 국내 목회로 전환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에도 가장 높은 게 목회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제 50대부터 60대까지 선교사 건강의 이슈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0대, 50대, 60대에도 목회 전환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의 고려할 점은 이게 꼭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 교회나 아니면 국내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의 어떤 전의를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분히 그냥 국내 일반 목회로 다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목회로 전환했을 때 선교사 회원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단체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중간에 선교적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신규 파송 선교사 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선교 단체를 운영하거나 연합 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단체의 형태와 또 합병이라든지 또 어떤 형태로 선교 단체가 준비되어야 좀 더 많은 신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83개국으로 634명의 신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작년과 유사해서 드라마틱하게 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선교사들이 그러면 지금 오늘날 최근 몇 년간 어느 지역으로 신규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했는가 약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향성은 어떤 편향성이냐면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좀 멀기도 하면서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곳이 많이 있고 기독교 비율이 복음화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동과 또 유럽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그런지 아시아에 거의 이렇게 이번에도 65.2% 정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아시아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 이제 총 합산은 지역을 표기한 선교사 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교사에서 이렇게 신규 전체 선교사를 다 합산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역을 표시한 그 선교사들 숫자를 가지고 퍼센트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신규 선교사 연령 분포를 보시면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29세 이하 30대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40대와 50대 위주로 신규 선교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주요 국가를 순서별로 했어요. 30대에서 주로 이제 메리트가 있고 자주 가는 지역이 일본이었고 태국이었습니다. 필리핀까지. 그리고 40대를 보면 40대에서도 태국과 동남아 아이구 그리고 일본 전체적으로 50대 60대까지 이 여기에 적힌 주요 국가는 모두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들입니다. 파송 단체 신규 선교사를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파송 단체 가운데 파송 단체 규모를 우리가 보면 5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 그리고 중소규모 50에서 100명 미만, 그리고 중 단체, 그리고 중대, 대, 그리고 특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단체 수는 많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파송 단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 단체도 있고 지원 단체도 있고 봉사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선교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 파송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규 선교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그 파송 단체의 신규 선교사 수를 단체별로 그리고 선교사 수별로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체별로 보면 50명 미만일 경우에 4개 단체 중에 한 단체만 1명 이상의 선교사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파송 단체에는 신규 선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50명 미만과 50명 이상과 200명 미만은 54, 55% 정도 해서 200명, 50명에서 200명 사이의 파송 단체들은 두 단체 중에 한 단체가 1명 이상의 신규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500명 이상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1명 이상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따지고 볼 때에 매우 작은 단체일 경우에 우리가 찾아보면 한 4단체 중에 3단체는 파송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큰 대형 단체로 모두 합병해서 해야 파송이 잘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수 비율로 보니까 수 비율, 그러니까 50명 미만의 단체에 속한 전체 파송 단체의 선교사 수를 가운데 신규 선교사 비율을 보니까 3.1이고 50명에서 100명 미만이 4.4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소기업이 아니라 중에서 좀 미만인 50명에서 100명 미만과 그 다음으로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선교사 전체 수로 따졌을 때는 파송 비율이 그래도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주 대형으로 단체가 가야지만 파송이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볼 때 그 단체는 잘 되겠지만 전체 수로 봤을 때는 비율상 50명에서 200명 미만, 특히나 50명에서 100명 미만이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도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비량 선교사도 우리가 조작적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보다 현지에서 수입이 절반 이상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치화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한 한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도 주로 자기의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로 왔습니다.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 비율을 볼 때에 해외 현지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80% 이상인데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한 4, 5%까지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체류자가. 그와 비슷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국내 외국인을 위해서,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기 선교사가 한 4.2%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3.9%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의 상위 10개국을 이렇게 볼 때에 가장 많은 것은 미국으로 있었고 실거주는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 사역 대상국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자면 중국을 사역 대상국으로 한다. 하지만 중국에 다 가지 못하니까 한국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미얀마에 있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 대상국은 거주지랑 실거주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지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이 4곳이 있는데, 3곳이 있는데 미국하고 A 권역하고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I국이 그
사례입니다. 남아시아 아이국도 그 실거주 인원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한 수를 봤을 때 A 권역 같은 경우는 1178명이 있다고 하죠. 훨씬 더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백 명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이제 적어 놓는 것이 모두 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주는 2097명인데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상해 10개국을 보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상해 10개국이 다 아시아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계획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 소속의 단기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개교회 소속의 것으로만 있는 단기 선교사는 여기서 파악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은 단기 선교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분류에서는 1년 미만은 단기 선교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서 2년 사이를 봤을 때 516명인데 이전에 199 단체에서 응답해서 516명으로 저희가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집계된 것으로는 516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타국적 선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에 현황 파악을 하면서 이게 한국 선교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사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선교적 영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교 단체 속에 있는 타국적,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리고 회원으로 받아들인 경우 아니면 그렇게 후원해서 선교사로 명칭을 불러드릴 경우에는 타국적 선교사로 명칭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950명, 910명, 900명, 950명 선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차이가 있다가 올해는 76개 국적의 986명의 타국적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국적 선교사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이주민 선교와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같이 맞물려서 다국적 선교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선교 단체 재정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전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봉사단체가 지난 조사보다도 좀 더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은 파송 단체일 경우에 크게 재정이 결산 평균이 각 단체의 평균이 파송 단체는 23억 정도인데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교사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5년간 저희가 또 다 선교사 자녀 교육 연령별 분포를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저희가 40대 특히 30대 미만이 지금 매우 적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듯 취학 전 아동 그리고 초등학생 퍼센트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다음 세대의 그 선교사 그룹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2024년 임시 그러니까 국내에 잠시 들어온 귀국 안식년을 포함해서 장기 선교사를 보면 집계된 수만 따지더라도 1,148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2023년 조사와 달리 이번에 사역지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40% 정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의 40%는 사역지의 환경에 좀 비자가 어렵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선교사 사역지 변경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내는데 좀 어려웠지만 꼼꼼히 물어보고 또 변경 지역도 왜냐하면 어떤 추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수가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응답한 것 중에서 이렇게 모아 본다면 추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도 있었고 동부가 A국, A 권역은 추방도 있었으며 비자 거절도 있었고 또 사역 지속의 어려움도 호소하는 지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I국도 추방도 있었고 또 비자 거절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국과 남아시아 I국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주변국에 와서 거주지와 사역 대상국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보면 단체 권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보고 사역지를 이곳으로 좀 옮기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변경 국가가 있습니다. 변경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주요한 변경 국가가 있는데 빠져나온 국가는 동부가 A국, A 권역과 남아시아 I국입니다. 그리고 V국도 좀 빠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V국도 동남아 V국도 좀 빠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들어가는 국가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한국이 사역 대상국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느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문의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퍼센트는 국내 이주민 사역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11명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지역에 다시 가서 하는 순회 사역을 하고 그다음 본부 행정으로 나머지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변경 국가로 한국이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태국과 동남아 CL 그리고 T국도 있었고 아프리카 E국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이주민 대상별 선교사 수인데 저희가 이번 2024년도 조사에서는 추가 조사로 특별하게 좀 더 추가 조사를 한 부분은 국내 이주민 사역입니다. 이 국내 이주민에서 어떤 대상별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수가 단체별 선교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복을 허용하고 집계된 명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교사에서 이렇게 이런 선교사 국내 이주민 선교사 비율은 4.2로 집계되었고 이주민 선교사가 한 명 있는 그러니까 국내 이주민 선교사 한 명 있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저희 71의 단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에서는 북한 이주민은 해외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민 정책 국가 정책은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필요상 저희는 북한 이주민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도 북한 이주민도 이주민으로 보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고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등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주민 사역자와도 논의를 하고 또 이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이 데이터는 장기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을 사역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할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느냐, 어떤 기반을 통해서 사역을 하느냐라고 단체별로 문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기반은 바로 교회에서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고 센터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32.9% 또는 개인 또는 협력인데, 이 개인 또는 협력은 개인은 학교에서 유학생 사역을 혼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네트워크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28.7%, 여기도 작지 않는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좀 더 복음적이고 또 복음 전도에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회 기반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국내에서 시작된 이주민 사역은 처음에 환대 사역과 물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사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교회 기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기반 사역 가운데에서도 일반 지역 교회 속의 한 프로그램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이주민 대상 전문 교회, 그러니까 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65.8% 정도 되는 그런 비율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이주민 전문으로 하는 교회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회에서 통합되면서 하나의 다양한 민족들이 한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또 변화돼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국내 이주민 사역 유형에서 여기에도 보면 가장 많은 형태가 바로 복음전도나 또 그러한 부분에 많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 예배와 제자훈련 그리고 전도활동,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이주민 선교의 현황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유형이 외국인 예배와 제자훈련, 전도활동 등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는다든지 행사활동은 가끔씩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그러한 복음전도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의 국내 이주민 사역 대상은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많은 민족이나 국가 사역 대상은 바로 한족 및 중국 동포입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PPT에는 여기 지역이 안 나와 있지만 보고서에는 한족 및 중국 동포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지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민족도 서울에 좀 많이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이 있었고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 태국, 필리핀 등등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선교사님이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다른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등의 대상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보면 그곳 네팔 사람들이라든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로 비자를 받고 근로자로 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반면에 태국은 좀 미등록 외국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근무지가 이렇게 근무지로 뭐 지방에 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경기도에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이번에 교단이나 선교 단체에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제도나 조직이 있는지 문의를 했어요.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은 선교사가 국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어떤 명칭이나 제도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또 국외로 갔다가 해서 사역의 지속성을 띠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단체별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했을 때 파송 단체만 보았을 때
전체로는 한 15% 정도 되는데 파송 단체는 그래도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제도나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기대하는데 20%가 안 됐습니다. 19.1% 정도가 있고 그 나머지 파송 단체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나 본격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조직이 세워진 것은 저희가 보고받은 거로는 국내에서 선교 단체가 있으면서 1995년에 2곳 정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해외 선교사가 또 들어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제도 및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단체, 두 단체, 한 조직, 두 조직이 이렇게 띄엄띄엄 생기다가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2016년도, 그러니까 국내 이주민 체류자가 200만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시작이 되고 2018년도에는 꽤 많은 숫자의 이러한 제도나 조직이 생겼고 올해에도 여러 곳이 또 생겼습니다. 교단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27% 정도라, 여기는 적혀 있지 않는데 교단은 27.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7.0% 정도가 이러한 제도나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선교사 파송 훈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참가자 수를 보면 10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볼 것은 신규로 허입이 되거나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가 1000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600 몇십 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머지 300~400명은 이렇게 후원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신규로 허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선교사 파송 훈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좀 더 많이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선교사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을 향한 선교 관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선교 교육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6,000명 정도의 6,3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선교 교육에 대해서 일반인 교육에 있어서는 20대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간별 단기 선교 활동을 우리가 보면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은 총 7,000명, 7,292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약 5,000명 정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활동은 기간별인데 1주부터 3주까지가 있고 4주에서 6개월 미만이 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도 매우 중요한 수치고 각 기간마다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연령별로 이렇게 참여한 것이랑 올해 연령별 참여한 걸 보면 여전히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선교에 가장 많은 이렇게 참여 연령대는 여전히 20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와 30대가 섞여 있고 50대가 중간에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한국 선교 단체와 교단이 국내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 상당수의 단체에서 어떤 단체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단체는 이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국내로 들어옴과 동시에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자기 단체의 이주민 선교사의 사역의 세부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마련이 되고 또 협력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선교사 고령화와 선교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역을 중단하는 선교사가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좀 높아질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것이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은퇴 선교사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 선교 운동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 전반에 있는 고령화와 헌신자 부족 가운데 30대 이하 장기 선교사 비율이 또 감소한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비용을 마련하는 자비량 선교사라든지 단기 선교사 그리고 단기 선교 활동, 선교사 파송 훈련 등이 점점 증가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